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주편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1차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해체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군사력 재편 방안이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 의해 가지고 육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말이 좋아 육군 보고서지,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 중심의 허브 국가로 만든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지금 육군 위주로 편제가 돼 있어가지고 제2의 6.25 같은 그러한 지상전 작전에 이제 특화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융복합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할 것 없이 미군의 전력들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가 여기서 출동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허브로 만들겠다. 그런 전략들이 지금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미국이 중국을 그냥 구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 합니다. 클린 네트워크라는 그런 작전을 통해 가지고 구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고 하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4기가 있습니다. 8월 20일, 21일, 22일 목금토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이제 이충훈 박사님께서 국제정치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4기고요. 5기는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5기는 8월 27일, 28일, 29일 목금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총 3일 동안 12시간입니다. 12시간에 10만원이고,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이 오면은 저희가 자녀를 5명을 데리고 와도 저기 한 명 분만 받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를 좀 하자. 우리 역사 공부도 하고 세계사 공부도 하고 국제정치 공부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을 모르면은 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기반으로 공부를 좀 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공동역 5번 출구입니다. 5번 출구고 112-2153-8003-09 부산은행 예금주 성기홍으로 입금하시고 010-6832-0325로 송길동 입금 완료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 가시면은 또 저희가 자세하게 게재를 해놨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장군의 소리에 보면은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장군의 소리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원래 장군의 소리가 이런 예비역 장성들 한 90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여기서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글로벌 디펜스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합니다. 저희가 같이 촬영하는데, 미국 이번에 김민석의 안보 브리핑이라는 걸 보면은 미국이 러시아, 북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적성국을 간주하고 신냉전 2.0을 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장군의 소리 가셔가지고 이 좋아요, 구독 신청을 꼭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4,000명인데 이거를 10만 명을 좀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군의 소리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도 함께 저희가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새로운 안보 전략이 발표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제일 중요한 곳이 한반도고, 한반도를 허브로 만들겠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힘을 합해가지고 미국한테 도발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제일 중요하다. 한반도가 허브고 이제 미군을 지상전 중심에서 융복합 작전에 걸맞게 재편, 그러니까 해군력, 공군력, 해병대
전체적으로 보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병력이 감축되거나 뭐 될 수도 있겠죠. 그 뭐 작전 개념이 바뀌면은 육군이 빠지고 해군, 공군이 뭐 증강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한반도를 허브로 둔답니다. 허브로 두고 여기서 이제 동중국해라든지 뭐 대만, 남중국해 쪽으로 이제 지원 작전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나갔다가 복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군들이 한반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아마도 이런 미군을 지상전 중심에서 이런 융복합 작전 중심으로 재편하는 그러한 전략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한국을 비롯한 이 북한 지역까지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허브로 두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문재인 정권도 조만간에 사라진다는 뭐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 이렇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나오는 게 한국군이 전면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한국이 이제 군사력이 싸울 수 있는 주먹은 있었는데 한국이 눈을 가려놨습니다. 귀도 가려놨고. 그러니까 한국한테 통신 위성이라든지 뭐 감청용 정찰 위성, 정찰기, 뭐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을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F-35A를 40대를 사니까 그 군사용 통신 위성을 한 대를 공짜로 줬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한국군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호크라든지 그런 최첨단 무인기를 또 판매를 하고, 무인기를 판매하니까 한국이 또 거기서 또 기술 받아 와가지고 또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뭐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지금 미국에서 정찰기를 사온 것도 있지만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정찰기를 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찰기가 비싼 정찰기는 어쩌다가 한번 뜨는 거지만은 이 저고도를 정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추락의 위험, 격추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뭐 자주 발진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가로 만드는 거죠. 저가로 만들어가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이제 쫙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정찰을 많이 하는 그런 중저가용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이 지금 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군의 귀와 눈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38년 만에 탄도주항량 제한을 없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한국군이 이번에 그 발사한 미사일이 지금 뭐 미사일 톤수가 한 4톤 정도 되는 거 아니냐, 탄도 중량이.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탄도 중량 4톤을 갖다가 800km로 발사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다면은 탄도 중량을 2톤으로 줄이면은 발사체는 탄도 중량 4톤을 800km를 보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데 탄도 중량을 2톤으로 줄어들면은 산술적으로 하면은 사거리가 1600km까지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거리 제한도 철폐가 되는데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없애겠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4,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차세대 그 잠수함은 사실상 핵잠수함이다. 핵 엔진, 핵 연료를 쓰는 엔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28일 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 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거는 이제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제 비밀리에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원자로, 이 소형 원자로는 이미 다 설계가 끝났다 하더라고요. 다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갖다 넣는 것만 하면 된다. 이미 뭐 3,000톤 그 이상의 잠수함도 독자적으로 설계를 했고 만들어 봤고 소형 원자로도 만들어져 있고 설계 끝났고
그러니까 그거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국방장관이 극초음 무기 개발 중이다. 2023년에 비행 시험이 완료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막 중국이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군비에다가 자꾸 증강을 하면 중국이 파산되겠죠.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이제 폭동도 일어날 거고 정권 교체하자고 뭐 그런 일들이 움직임이 일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시진핑하고 반 시진핑파가 내전이 벌어지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미국이 무슨 일을 했나 하늘에다가 우주에다가 계속 로켓을 쏘옵니다.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명 스타워즈 계획이죠. 그러니까 소련도 놀래가지고 같이 우주에다가 이제 인공위성을 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가 파산한 거죠. 왜? 소련은 오로지 군사 경제만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인공위성을 쏘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늘에 돈을 그냥 쏟아붓는 거나 허공에 그냥 날리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우주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공위성을 부었지만은 GPS 위성이라든지 통신위성, 뭐 기상위성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민간한테 돈 받고 하면서 그 인공위성 그 발사 개발비를 다 회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첨단 기술대로 늘어나고 군사력도 증강이 되고 그러면서 소련을 이제 그 파산시키는 뭐 그런 작전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을 키워가지고 중국을 파산시키겠다.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거의 끝났답니다. 뭐 올 연말 되면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음속에 마 3, 4 정도 되는데 이게 사거리가 500km라고 합니다.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은. 근데 사거리가 500km면은 어디 정도냐면은 그 제주도에서 청도가 한 550km 정도 돼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그 인천에서 청도가 한 600km 되니까 그 제주도 앞바다나 인천 앞바다에서 쏘면 청도에서 나오는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함정이 그냥 다 격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 그 지금 미국의 군사 전략이 또 바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항공모함하고 함정을 350척차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함정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바다로 나올 수 있냐? 바다로 아직까지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함정은 늘려본들 돈은 돈대로 깨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깨지고 적은 어디에 있는데 다 그 내륙에 있는데 연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안보 전략이 바뀐 게 그 동맹국들의 군사력 해군을 증강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한국, 일본, 호주가 항공모함 건조를 하도록 계속 이제 옆에서 이제 그 모닥불을 지피는 거고 이런 나라들이 그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은 한국 한 척, 일본 한 척, 호주 한 척이겠지만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성국의 항공모함이 3척이 되는 거고 한국이 2척, 일본 2척, 호주 2척 만들면은 6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항공모함 4척 갖고 있는 게 순식간에 그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탑재하는 그 항공기들은 F-35,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판매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떼어 불 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제 전략이.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의 연안으로 가면은 연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미사일들을 지상에다가 깔아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한국의 미사일들이 빠방하게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도미사일이 중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중국의 이런 그 미사일 기지들을 한국의 이 군사 기지에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중국의 이 미사일 기지들이 무력화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미사일들을 다 발사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온다고 발사를 했는데 그 사실 한국에 있는 그 기지에서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을 해버리면 얘들은 초토화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무인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유령 함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런 유령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앞바다에 갖다 놓으면은 중국이 놀래가지고 막 공격을 할 건데, 그러면 사실 빈 깡통에다가 미사일 쏘는 거고, 그 미사일 다 소진하고 나면은 추후에 이제 항공모함이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거는 군사 전략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클린 네트워크 전략은 이게 뭐냐면은 그 모든 IT 서비스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 전기 전자 제품 못 만들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퇴출시키겠답니다.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군의 군사용 통신망을 민간에 공개한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 거예요. 관할은 미군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역이 마비가 되겠죠. 중국에서 그 무역을 하는 업체들, 수출하는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한테 견적서도 보내야 되고, 뭐, 그것도 뭡니까? 원자재도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또 수출해야 되고 하면은 다 견적서 받고, 계약서,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요. 견적서도 주고받고 하는 게 안 되니까 무역업체가 다 망하겠죠. 해운회사들이 다 그 해외에다가 그 뭐 계약서 주고받고 할 때 그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선사도, 중국의 조선사들이 기술이 안 되니까 한국이나 일본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조립을 한다고. 그러면 사가지고 오려면은 뭐 견적서도 받아야 되고, 뭐 이메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메일이 안 되면요. 해운회사, 조선회사, 무역업체, 은행 전부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냥 올스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내에 있는 해외하고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이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줄도산하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식량 수입 안 되고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터넷만 끊어도.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전자업체가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걸 금지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되고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중국 전자제품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전자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중국 통신업체가 미국에 서비스 못하게 금지를 합니다.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은, 미국에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하면 일본도 그렇게 할 거고, 뭐 호주, 영국, EU 다 동참하겠죠.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은 EU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인도나 미국에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인터넷이 안 되고 그러면요, 그 비즈니스가 되냐고. 그냥 구석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독자 개발한 GPS가 한 40개 정도를 위성을 띄웠다고 합니다. 그 GPS라는 게 미 공군이 관리하는 미군의 군사 위성을 일반의 일부 주파수로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 공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한테 눈치가 보이고 하니까 중국이 GPS를 이렇게 만들었다. 인공위성 40개를 지금 띄웠는데, 여기 반도체가 전부 다 이 미국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미국 장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추가로 3, 4년마다 한 번씩 이 인공위성을 쏘아줘야 되는데, 추가 위성 발사는 불가능해지겠죠. 전기전자업체, 반도체 업체들, 중국 업체들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위성 40개 띄워놓은 것 중에 한 개씩 추락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어느 순간 중국 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GPS 신호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지역으로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중국 배도 못 들어가고, 다른 나라 배도 못 들어가고, 다른 나라 비행기, 중국 비행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어느 순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방송을 보고도 아직까지 중국에 투자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계신데, 어느 순간 중국에 있는 재산 하나도 못 빼옵니다. 다 그냥 빨리 중국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벌겠다고 하다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고, 생명 잃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항공기 엔진도 중국에 수출 금지한다. 이제는 중국이 비행기 못 만듭니다. 일부 군용기는 러시아 엔진 들고 와가지고
몰래 복제해서 만드는데 그것도 이제 뭐 엔진 성능이 안 나오니까 비행기들이 자꾸 추락을 한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휘사에서 중국 함정에다가 뭐 엔진을 뭐 팔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엔진만 팔았으면 뭐합니까? 엔진 부품으로 안 팔면은 그 배는 고철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조선 산업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환경 그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LNG 연료로 다 바꾸게 했다. 그런데 중국은 LNG 연료를 탑재한 선박을 만들 기술이 안 되니까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런 벌크선 같은 그 곡물 운반선, 철강석 운반선 같은 인건비 따먹기 하는 선박들도 한국으로 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돈이 없으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줄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웨이도 이제 그 반도체를 포기한대요.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가 돈이 씨가 말라가지고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던 바오샹은행이 파산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소은행들이 뭐 파산할 게 뭐 여러 개가 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하고 거래하는 은행들 줄줄이 파산하겠죠. 그리고 북한에 또 돈 대준 단둥은행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은행도 줄줄이 파산하게 될 겁니다. 중국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상황이 생길 거다. 자, 그리고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을 미국이 제재를 했는데, 캐리람에게 어떠한 서비스라도 제공하는 전 세계 모든 회사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간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도 사용 금지가 되고, 신용카드, 비행기 티켓 판매도 안 되고, 맥도날드나 미국 맥도날드 같은 미국 업체에 가서 현금으로 햄버거 사는 것도 금지가 된다. 오로지 현금만 써야 되는데 중국 내부에서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홍콩 캐리남의 막내 아들은 홍콩으로 피신했답니다. 원래 하버드대 올해 졸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캐리남만 그러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시진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중국 핵심 간부들도 이제 제재를 하겠죠. 그 지금 그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 U 플러스한테 미국이 당장 그만두라고 이 경고를 했는데, 지금 뭐 LG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LG 그룹이 해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PC 공장을 중국에서 철수를 하는데, 지금 반도체 공장은 또 증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순간에 미국이 왜냐면 그 삼성전자의 그 지분의 한 60% 이상이 60에서 70% 정도가 미국 사람들이 들고 있으니까 미국 업체가 어느 순간 하면은 빼야 되는데, 중국의 반도체들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삼성 반도체를 막 사다 쓰겠죠.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가 돈 벌고 어느 순간에 빠지면 돈 왕창 챙겨가지고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뭐 빼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국이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이제 중공이 2020년에 붕괴될 거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붕괴와 한국 몽골 이제 통일, 중국이 붕괴되면 한국 몽골은 통일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 이전에 뭐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 뭐 한국이 통일되고 이제 몽골이 인구가 300만 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한국말 쓰기 시작하고, 지금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채소를 먹는데요. 쌈 사 먹고 채식을 한다면 한국 스타일로 밥을 먹는데요. 그 양고기 안 먹고 살찐다고. 그렇답니다. 어느 순간 원래 몽골의 어원이 모쿠리에서 나왔는데, 목골리, 몽골, 거기서 모쿠리에서 고구리, 고려, 코리아, 꼬레 나왔으니까 사실 같은 나라예요. 몽골 반점 있고, 둘 다 몽골 반점 있고, 그러니까 같이 아마 그 통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군이 60만인데 그 중에 뭐 10만 명씩만 떼가지고 몽골에 갖다 놓고 만주에 갖다 놓으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사방에서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돈 안 들이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을
다 이게 개종시킬 수가 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가 있고,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국가, 또 한미동맹에 따라서, 미군 기지가 저기 다 깔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보고, 야, 우리가 땅 찾아줬으니까는 한국 보고, 야, 기지 좀 깔아줘 하면, 저거 기지 하나 만드는데 10조밖에 안 되는데, 10조. 한국이 지금 10조가, 한국 경제에서 10조가 돈이에요, 지금. 52조가 뭐 일자리 만든다고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안 망하고 있잖아요. 10조 돈도 아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미국이 5조 달라고 해도 한국 사람들, 야, 5조 주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제 뭐 10조는 돈도 아니다. 어차피 그리고 다 거기 재개발하는데 투자가 되는 거니까 한국 기업들이 가서 이제 또 그걸 하겠죠. 뭐 공장도 짓고 하겠죠. 도로도 깔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한국 경제에 재투자되는 비용이다. 자, 글로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국제정치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만주가 열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청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8월 20일 목, 금, 토, 21일, 22일 목, 금, 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고요.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5기는요. 8월 27일, 28일, 29일 목, 금, 토 3일입니다. 12시간에 10만원이고 이충원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강의를 토요일 날은 또 강의를 해주십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오면은 저희가 한 명분만 받겠습니다. 자녀 손잡고 같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세대 간에 세대 차이도 없어지고 그냥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예. 자, 선착순 16명이고요. 112-2153-8003-09 부산은행 예금조 성기홍 이렇게 입금하시고 010-6832-0325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완료 이런 식으로. 자, 국민 여러분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도 이제 뭐 끝나가고 중국도 끝나가고 북한도 끝나가고 하니까 우리 공부하고 다시 나라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